로맨스 스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혹은 한국계 외국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적의 경우 우리가 알만한 선진국 계열을 내세우며 주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류를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K-팝 가수, 배우들이 한국인 이미지를 대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해외 로맨스 스캠으로 나타나고 있죠. 2022년 9월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배우 박보검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드러나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지를 통해 경고했으며 2023년 9월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우 안효섭을 사칭해 78세의 학자에게 로맨스 스캠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넷판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했던 학자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실제 배우 본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사춘기 시절에 주목받고 싶은 욕망 혹은 로맨스 중독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이는 연예인 사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자신을 한국의 의사나 변호사 등이라고 사칭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39명으로부터 56만 위안, 우리나라 돈 1억 12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말레이시아의 한 40대 여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50만 기릿, 우리나라 돈 7억 3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소식이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져 왔는데 한국인 사업가라던 그는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 남성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비슷한 사건이 많아 이를 소재로 한 오빠라는 영화가 올해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를 보면 지금 그들에게 한국인이 어떤 이미지인지 어림짐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K-팝 가수처럼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 중국, 일본인을 구별할 때 피부와 옷차림으로 국적을 측정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어찌되었든 한류를 통한 우리 사람의 외형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높고 또 확실하게 각인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이런 이미지는 결국 우리 문화, 산업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트루코리아는 멋진 한국인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K-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K-팝은 왜 인기가 많을까요? 팝이라는 단어가 그렇듯 분명 비슷한 음악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BTS처럼 하나의 가수만 성공했다면 이전 싸이 신드롬처럼 넘길 수 있지만 지금은 K-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스타일에서 꼽습니다. 화려한 뮤직비디오, 완벽하게 관리한 가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칼군무에 이르기까지 흔히 전문가들은 K-팝을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가 잘 알고 있었다면 모를까?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K-팝과 연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지겠죠. SNS를 통해 길거리에 멋진 사람들, 유명인들이 노출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더욱 견고히 되고 새로운 팬덤을 만들며 팬들은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소룡의 트레이닝복을 사고 제임스 딘의 가죽 자켓을 입고 007 수트를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패션쇼 현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부터 닷새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4 봄여름 서울 패션 위크에 다녀간 방문객 수는 무려 5만 3천 명이었습니다. 흔히 세계 4대 패션 위크라고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을 말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국제 패션 행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7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한 이번 서울 패션 위크에서는 천여 건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고 수주 상담액도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514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9월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패션과 뷰티, 케이팝,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시도한 이벤트 런웨이 투 서울이 열려 패션 바이어, 투자자 등 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신진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패션쇼와 글로벌 바이어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K-패션, 뷰티, 엔터테인먼트 및 테크 결합의 이색 행사를 뉴욕, 밀란, 파리 등 세계적 패션 성지로 뻗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류와 K-패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패션과 관련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건 올해 초 세계 명품 브랜드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은 프리폴 컬렉션 패션쇼를 한국에서 처음 개최했으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역시 5월 16일 경복궁에서 2024 구찌 크루즈 패션쇼를 열기도 했죠.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류 스타들이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하며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가 큽니다. 실제 우리나라 앰베서더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면 SNS 상에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이 공유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짜리 옷인지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우리나라 패션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명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외신에서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 뉴욕 패션위크 런웨이를 보면 좀 더 직접적인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뉴욕 패션위크 공식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3년째 이어온 컨셉 코리아 패션쇼 무대였는데 쇼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패션위크 행사장인 맨허튼 스프링 스튜디오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으며 해외 언론들은 물론 패션 인플루언서, 글로벌 바이어, 업계 종사자들이 몰리면서 320석이 금방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전 행사 대비 100개의 좌석이 늘어난 상태에서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북미지역 회장 출신 폴린 브라운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K-패션이 기쁨을 판다며 그 잠재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한국의 영향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뷰티, 음악, 영화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K-패션의 등장은 한국 음악의 인기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적 영향력 확대는 패션 산업 시장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과 패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며 최근 거세지는 한류와 성장하는 한국 패션 산업의 연관성을 짚기도 했습니다. 당장 야후재팬의 한국 패션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 중인 Y2K 뉴트로 패션의 영향을 우리 아이돌을 통해 받았을 정도죠. 심지어 한국 길거리 스타일과 같은 일반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패션이 좋다더라 하는 글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전체에 시시각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한국 패션을 검색하면 한국 패션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인기가 많은지, 요즘 한국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지, 한국 패션 초보자 가이드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환상에 젖어있던 누군가는 한국에 왔다가 조금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이미지가 우리 문화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은 패션이나 명품 관련 시장을 사치, 허영으로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의 분명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만 생각을 비틀어 보면 다른 부분도 보입니다. 2023년 2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는 베르나르 아르노, 즉 명품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명품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이미지 역시 얻을 수 있겠죠. 저희 투르코리아는 우리나라, 우리 사람, 우리 산업 이미지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